안녕하세요. 서울 IVF의 이유정입니다. 오늘은 시험관 시술 중 체중 증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시험관 시술은 자연배란 주기와 다르게 과배란 유도를 통해 임신 시도를 하는 과정으로 과배란을 위한 호르몬 주사를 인위적으로 맞고 이식한 후에도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 호르몬 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관적으로는 복부팽만, 변비, 식욕 저하, 기분 저하 등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몸에서는 수분 저류 현상, 즉 부종이 일어나고 일시적으로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꼭 시험관이 아니더라도 임신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평소보다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영양 상태가 좀 증가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임신 유지를 위한 운동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살이 평소보다 찔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고는 합니다. 보통 한 차례의 시험관 시술 시 1에서 2kg 정도의 체중 증가를 호소하시고요. 실제로 이는 한두 번 정도의 생리를 지나고 나면 자연 회복되어 빠지게 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험관 시술을 반복적으로 장기적으로 받게 되면 늘어나는 체중이 빠질 틈이 없어지고 앞서 언급한 영양 섭취도 늘고 운동량도 감소하면서 더 체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영양 섭취의 조절과 적당한 운동량을 유지하시면서 체중 증가가 되지 않게끔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2시간 필요하다고 제가 진료실에 들어오시면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이어트 참 쉽지 않습니다. 요새는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하면 먹는 양부터 줄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굶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기초대사량만 떨어뜨릴 뿐 아니라 난소 반응도 좋지 않고 자궁 내막의 두께도 얇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너무 틀에 박힌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균형 잡힌 식단으로 좋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서 운동량, 활동량을 늘리면서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정말 우리가 먹는 식단, 음식의 종류가 임신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는 할까?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서구화된 식습관이 변화됨에 따라 실제로 생식 기능의 감소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습관과 생식 기능의 영향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에 여러 식단이 언급되었고 연구되었죠. 가장 효과적인 식단으로는 지중해식 식단을 꼽고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 올리브 오일과 같은 식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생선, 가금류, 계란 유제품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 어떤 부분에서 좋은 걸까요?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정자에 있어서는 단일 불포화 지방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올리브 오일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정자의 모든 부분들을 개선시켜줍니다. 두 번째, 난자의 질과 발달에 있어서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섬유질과 비타민 B가 풍부한 통곡물은 난자의 질과 성숙도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배아의 퀄리티, 질에 있어서는 항산화제와 건강한 지방을 함유한 견과류, 엽산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콩가식물이 배아 형태와 발달을 개선시키는 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착상하는 면에 있어서 식물성 식품과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지중해식 식단은 항염증 반응, 그러니까 염증을 줄여준다는 뜻이죠. 항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자궁 내막 환경이 이식을 하기 위해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미 지중해식 식단은 인슐린 저항성의 정상화, 혈당의 안정화, 염증 수치 개선, 체중 감소 등 많은 부분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어 꾸준히 연구되고 있고 건강해지는 습관 개선을 통해 시험관 임신 결과에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심지어 시험관 인공수정을 하는 부부들에게 권장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식단이 너무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실까요? 한국인 식단에 맞게 몇 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드릴게요. 일단 탄수화물인 밥은 평소 먹던 약에서 2분의 1 혹은 괜찮다면 4분의 1로 줄여서 드십니다. 우리가 평소 빨간 육고기 많이 드시거든요. 빨간 육고기를 주 4회를 예를 들어서 먹었던 것을 반 정도 줄여서 그 대신 두부나 생선, 콩류의 단백질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설탕 대신 소금, 후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여 양념을 하시고 채소는 매 끼니 드시는데 양은 손바닥만큼 정도의 양으로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꼭 생야채가 아니어도 좋아요. 나물류같이 들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채소를 조각내서 쪄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식단은 임신 시도 전 6주 전부터 이루어져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은 체중 감량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활동량을 늘리는 개념으로 평소 활동량보다 10에서 20% 늘리는 정도의 운동량을 권해드립니다. 빠지지는 않아도 유지하는 쪽으로 관리하신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는 거, 먹는 거, 걷는 거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계신 거 잘 압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현타도 오실 거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임신이 안 되지 하는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아기 천사가 다리가 짧아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죠. 기다림의 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